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2년 1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향, 고향 돋보기 1. 취업, 꿈을 이루는 디딤돌 되다. 고향 희망 청년 인턴.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 청년 실업자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향 희망 청년 인턴 일자리는 지난해 이런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숨쉴 통로를 열어주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키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라이브 방송 진행을 통한 현장 경험. 오후 4시에 시작될 고양시 유튜브 이범학의 라이브 음악 방송을 앞두고 청년 인턴들은 2시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피커의 음량 조절부터 미리 선곡해둔 LP판을 고르는 일 등 생방송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이브 방송 진행 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FD 역할인 셈이다. 청년 인턴 장현호, 이지연 씨는 이런 라이브 방송 진행 업무가 처음이지만 평소 유튜브 스트리밍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터라 이 일자리가 너무 재미있고 생방송 보조 업무라 긴장감과 성취감도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청년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유튜브 스트리밍 생방송 진행 업무를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장윤호 씨는 평소 유튜브 편집을 조금씩 배워왔는데 이 일이 끝나면 유튜브 편집과 스트리밍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지연 씨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마케팅 일을 하고 싶었는데 더 확신을 얻게 되어 보람찬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의 꿈. 어르신들에게 줄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식당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만들어진 음식을 담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참여한 청년 인턴들이었다. 청년 인턴들은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포장한 뒤 인근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는 걸어가서 배달해 주거나 먼 곳은 직접 차를 운전해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일을 담당했다. 청년 인턴 김익현 씨는 잠시 일을 쉬던 중 이번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로 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올 수 없는 노인들이 도시락을 전달해주면 너무도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에 이 일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외롭고 힘든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이 일을 하게 된 청년 인턴 성하은 씨는 도시락에 담을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너무 뜻깊은 일자리였다며 나중에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제작. 조용한 다른 관공서 사무실과 다르게 생동감과 활기가 넘쳤다. 고향 희망 청년 인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고양시 관광지를 잘 홍보하고 영상물을 멋지게 제작할지 고민하며 콘텐츠 개발하는 일에 서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모습이었다. 고양시 관광과에는 고향희망 청년 인턴 일자리 사업으로 관광개발팀, 관광정책팀 모두 25명이 함께 일했다. 이들 청년들은 지난 4월부터 고양시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영상물을 제작하고
멋진 홍보글을 작성해 고향 TV에 영상물을 만들어 보여주었고, 고양시 블로그나 인스타 등 SNS 채널을 통해 고양시 홍보대사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일한 청년 인턴 정지연 씨는 여행 브이로그로 일하다 참여하게 됐는데, 혼자 일한 것보다 관광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카메라 앵글에 담으며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인턴 이지연 씨는 다른 선배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되어 청년 인턴으로 지원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에 보탬이 되는 업무 지원.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곳, 고양시 각 접종센터, 보건소,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청년 인턴들의 수고와 땀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 현장에 청년 인턴들이 함께했다. 고향희망 청년 인턴은 지난 2021년 보건방역, 복지 분야를 비롯해 도시재생, 환경, 행정보조 분야에서 모두 200여 명의 청년들이 인턴으로 일하며 취업의 꿈을 키우게 해주었다. 일부 청년 중에는 청년 인턴으로 일하다 취업의 문이 열린 청년도 적지 않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청년 인턴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80% 이상이 만족하였다는 평가를 반영해 올해 2022년에는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아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향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40여 개 사업에서 149명을 선발하여 1월 3일부터 근로를 시작한다. 고양시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문의 일자리 정책과 031-8075-3747. 꿈꾸는 고향, 고향 돋보기 2. 고향 시민의 주거 걱정 없는 행복금터 만들기.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2021년 7월 원당 도시재생 지역 내 배달이 사랑 나눔터 4층에 문을 연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직영센터 운영으로 주거 안정 욕구가 있거나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시민 누구나 상담받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고향 시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살펴보자. 고향 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주거복지센터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을 차용하여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상담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주거복지 사업 안내와 주거복지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임대주택 공고 등 주거복지 관련 사업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수요자들이 찾기 어려워했다. 이에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사업 등을 정리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주거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도 진행하였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고양시 내 주거복지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협약을 맺었다. 현재 네트워크 단체인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고양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양시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고양시 주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올해 초 기초조사 및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오늘 7월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주민 대상 교육으로 정리 수납 및 도배, 페인트, 생활 설비 등 셀프 집수리를 위한 집수리 아카데미 초급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 대상 교육 관련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 모두가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위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0 문의 031-8075-3840 꿈꾸는 고향 시정 주민 2 무주택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출산 가구 전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은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 문제일 것이다.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지원에 나섰다. 아이 낳고 싶은 도시 고양.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다.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그리고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비혼과 딩크족을 택하는 젊은 세대들. 이에 고양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출산 지원금 확대,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 생계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고양시 출산 가구 전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2022년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 출산 가구 전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2021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 가구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 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1. 신분증 2.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한 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부 4. 금융거래 확인서 한 부 5. 신청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한 부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의 도장이 찍힌 서약서 및 동의서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 서류를 발급 작성하여 방문하면 편리하다. 신청기간 확인 필요.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 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이후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직전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신청이 있어야만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가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구로 1. 직전 연도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단 최초 신청 시 2. 자녀 출생 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3. 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5.
전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세전소득으로 3인 가구 597만 5,925원, 4인 가구 731만 4,435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의 유사주거지원정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과 유지 조건은 2022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최대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 연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재개되지 않는다. 함께하는 고향, 가볼 만한 고향. 고양시에서 즐기는 평화 여행. DMZ 평화의 길.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2021년 11월 드디어 고양시 DMZ 평화의 길이 열렸다. 60여 년간 굳건했던 살책 철거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곳. 고향에서 남북화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가까이에서 마주한 평화의 길. 6.25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은 전쟁 복구와 경제 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간을 지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평화 통일을 꿈꾸고 있다. 오늘은 평화의 상징 DMZ 평화의 길과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평화의 발자취를 찾아 떠났다. DMZ 평화의 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양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평화 테마길로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총 길이가 무려 524km에 이른다. 그중 고양시를 포함한 일부 구간이 2021년 11월 임시 개방되었다. DMZ 평화의 길 고양 코스는 정발산역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하여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 탐조대, 통일촌 군 막사 등을 돌아보는 코스로 총 길이는 3.5km의 도보 구간을 포함하여 29.5km다. 관람객들은 약 3시간 30분 동안 탐방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한 시티투어 버스는 약 15분 만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도착한다. 이곳은 군 철책선이 가장 먼저 거친 곳으로 2012년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현재는 고양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북한 간첩의 침입을 경계하던 군 초소 행우정은 이제 한강하구의 기수 현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DMZ의 축소판 장항습지. DMZ 평화의 길 두 번째 코스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니 눈앞에 지하도가 나타났다. 자유로 아래를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 손전등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터널 곳곳에 그려진 장항습지의 동식물들이 반긴다. 장항습지는 고양시 신평동, 장항동, 벚꽃동에 걸쳐있는 한강하구 습지로 2021년 5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DMZ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장항습지는 선버들 군락지와 말동계 서식지로 유명하며 큰 기러기, 제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철새들의 도래지이다. 한편 장항습지는 DMZ 평화의 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장항습지 탐조대에 오르니 탐조대 좌우로 자유로와 맞닿은 습지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다. 바로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정전 후 68년간 일반 시민들에겐 금남의 땅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날 탐조대에서는 생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장항습지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평화 열쇠고리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평화를 염원한 다른 듯 같은 공간. 이후 장항 막사에서 통일촌 군 막사까지 약 3km의 도보 구간이 시작되었다.
평화의 길 조성으로 개방된 구역이다. 처음에는 군사 경계 때문에 이중 철책이 쳐져 있었으나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되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바깥쪽 철책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되었다.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지하 터널이 나타난다. 이 터널은 실제 군사들이 사용했던 군용 터널로 벽 곳곳에 훈련 흔적이 남아있다. 그 누구보다 조국의 평화를 염원했을 군인들의 흔적을 짚으며 통일촌 군 막사에 도착했다. 통일촌 군 막사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실제 군인들이 사용하던 기지로 2022년 하반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촌 군 막사를 마지막으로 DMZ 평화의 길 고향 코스는 끝이 난다. 다음 날 고양시의 또 다른 평화 여행지인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은 고양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해야 방문 가능하다. 1시간 30분가량 문화관광 해설사의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는 이곳은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거주하던 곳으로 가구는 물론 그릇 하나하나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저 기념관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내외의 생활 공간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고 마당 지하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은 기념관으로 변신하여 민주화와 평화에 앞장섰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 노벨 평화상 기념 주화와 엽서도 전시되고 있다. DMZ 평화의 길을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까지 함께했던 고양시 평화 여행은 통일이 가져다줄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곳, 소망과 염원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함께하는 고향 우리 동네 이야기. 마두일동 새마을 부녀회. 새해 떡국 한 상 나누기. 마두일동 새마을 부녀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우한 이웃들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자 배상은 회장과 회원 및 직능단체 봉사자분들과 겨울나기 큰 행사 중 하나인 김장 행사를 지난해 11월에 진행했다. 행사를 마친 후 새마을 지회 동부녀회 지원 사업으로 아껴두었던 비용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고심했고 회원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이웃에게 선물 같은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마다 반찬 봉사를 할 때면 가장 소외되기 쉬운 이웃이 지역 내 취약계층 분들과 한부모 가정 등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할 이웃들이 있다. 때로는 직접 방문하여 안부 인사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도 보고 말벗도 되어 드리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작은 정성을 나누고 함께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추운 줄도 모르고 이웃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버섯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한 소불고기와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맛있는 동그랑땡과 새해에 꼭 빠지지 않는 새하얀 떡국을 준비하였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메뉴로 정성이 한가득 담긴 음식 꾸러미들이다. 직능단체 위원들과 함께하니 더욱 즐겁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니 따뜻했던 봉사. 마두일동 봉사자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의 뜻에 공감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 동네의 사랑의 집에는 장애인 8식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언제나 서로 돕고 살피는 것은 물론 작은 것까지 함께 나눈다. 그런 이웃들이 반찬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손이 점점 바빠진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웃들의 밥상에 올랐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노고가 눈처럼 녹아내렸다. 50가구 이상이 함께 먹을 반찬을 준비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떡국과 맛있는 음식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새마을 지혜와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코로나로 우울한 나날이 지속하고 있지만
새해를 맞아 모처럼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꼭 새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어느 땐 이렇게 추운데 수고가 많았겠다라며 미안해 하시면 오히려 죄송스럽기도 하다. 때론 부모님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면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 이웃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간직하며 마두일동 부녀회는 봉사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할 것이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모두가 함께 만든 마을 소통 공간. 모일 곳이 없어 소통이 어려웠던 우리 마을에 지난해 12월 마을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꿈과 목표로 사람들이 뭉쳤다. 먼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노인회 임원, 통장,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이 모였고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자문과 안내로 공동체 교육, 주민자치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다. 마을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지하주차장 내 창고를 커뮤니티 센터 장소로 선정하고 전체 주민에게 장소 이용 동의를 받았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마을 꿈터 조성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지하시설의 공기질 개선 방안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 시에 안전한 이동로 확보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을 꿈터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전 주민에게 알리면서 마을 소통 공간의 이름을 공모, 주민 전자투표 결과 소담소담 커뮤니티 센터란 명칭이 선정되었다. 이름은 정해졌지만 마을 소통 공간을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집, 전문가를 초빙한 상상교육,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와 기획회의를 이어갈수록 의견은 다양해지고 예산은 점점 제한됐다. 결국 모든 욕심을 버리고 초등학생과 어르신들의 쉼터에 적합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에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공동사용에 무리가 없는 견고함과 물에도 안전한 초발열마루로 바닥 소재를 결정했다. 높은 층고를 이용해 공기순환에 유리하도록 천정을 활용하고 장래 형편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전기설비도 준비했다. 천정형 냉난방기와 빔 프로젝트는 중고 제품으로 설치했다. 입주민의 재능 기부로 공간 내벽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센터 앞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해 에폭시 도장 후 배수로 덮개를 설치했다. 기증받은 테이블과 의자, 노인의 총무가 설치한 방송시설과 스크린, 재활용품을 일부 활용하여 커뮤니티 센터를 꾸미니 아주 훌륭한 소담소담 커뮤니티 센터가 탄생하였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이해와 절충, 대안 제시로 공동주택에서도 아름다운 성과가 나타났다. 우리 문촌마을 13단지는 2021년도 고양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경기도 모범 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동주택을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앞으로 소담소담 커뮤니티 센터는 단지뿐 아니라 주엽이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더 나아가 고양시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이 탐스럽게 자라고 입주민의 정과 사랑이 넉넉히 채워져 살기 좋은 아파트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2년 1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